그냥 사무실도 없으면서 사업 등록증 많이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말을 걔네들은 항상 돌려서 말을 하는 게 그거지. 그럼 기획부동산이 정말 물 흐린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야. 이렇게 개판 치는 부동산들 때문에 부동산이 욕먹는 건데, 근데 이름도 틀려. 근데 같은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지번도 틀려. 그 컨설팅 용역 계약서라는 게 되게 웃기는 게, 이건 중개야. 뭔 컨설팅을 했어. 대부분 제일 그 문제를 삼는 게 그거야. 문제가 되는 계약서들 대부분 보면 쌍방합의로 써. 쌍방합의로 쓴다고. 시세들을 모르게끔 해가지고 뭐 쌍방합의로 쓰고,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쓸 때도.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어떤 사기든 본인들이 조심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확률이 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만큼 상식적이고 찜찜하면 안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부동산에 사기들을 많이 당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기획부동산이나 기획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들한테도 사기를 당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몇 가지 점만 확실히 살펴보면 위험부담을 크게 피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쌍방 합의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 부동산들한테 계약을 하고 의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부동산에서 의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기를 당하는 기획부동산들의 특징들을 보면, 처음에 말한 거와 틀리게끔 거래를 중개를 하고 또한 보여주면서 나중에 계약서로 쓰는 거를 보면요, 그 중개를 했던 부동산들의 이름이 싹 빠지면서 쌍방 합의를 유도하거나 법무사들이 대동해 가지고 쌍방 합의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뭔가 찔리는 게 있고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름을 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과대 수수료나 또한 금액들을 업하거나 다운 계약서를 쓸 때 자기들의 면피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이름을 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고 하면 부동산 이름과 계약서는 뿐만 아니라 공제가입 증서까지 보통 다 발부를 해요. 그런데 쌍방 합의를 유도하거나 또한 뭐를 숨기기 위해서는 본인들 이름을 빼기 때문에 항상 그 계약서에 명의자나 그 부동산을 통해서 했을 때는 당연히 이름이 들어갔나 확인을 하시고요. 공제가입 증서까지 꼭 받으시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매매가보다 빈 깡통 전세라고 많이 하잖아요. 업하거나 다운 계약서는 통상적이지만 과대 수수료를 챙기는 그러한 사기들 유형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려보면, 시세는 예를 들어서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풀어보면 시세는 한 3억 정도 해요. 근데 최근에 깡통 전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세보다도 더 높게 전세 계약서를 쓰고요. 또 거기다가 시세보다도 비싼 가격대로 그 매수자를 의뢰를 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체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가에 매매가를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서만 쓰고 돈은 왔다 갔다 안 한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피해는 누구한테 고스란히 가냐면, 나중에 만기가 끝난 후에 전세금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시세보다도 비싼 가격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새로운 세입자를 얻어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시세보다도 지금 현재 비싸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2년 후에 만기가 됐을 때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비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임대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 해도
그 차액만큼은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나 몰라라 하게 된다 그러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도 경매가 진행이 돼도요, 온전하게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 보증을 다 찾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세입자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꼭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랬을 때도 시세를 알아보고 했어야 됐겠지만, 시세보다도 비싸게 들어가면 그런 위험 부담이 있으면서, 또한 여기에다가 쌍방 합의로 들어간다 그러면 나중에 그 책임 자체도 부동산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붕 뜨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찜찜하면 안 해야 되고요. 회계사 사무소에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이름이 빠진 상태에서 쌍방 합의로 유도한다 그러면 일단 적고 생각하세요. 적고 생각하라는 게, 사기의 위험성이 많다고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찜찜하지 않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동산들은요, 본인 이름들 다 쓰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공제가입 증서까지 대부분 첨부를 하면서 계약서를 체결을 합니다. 뭔가 찔리는 사람들이 본인들 명의를 빼고 쌍방합의로 돌린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면피를 하면서 상대방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오늘 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기본을 지키면 본인도 사기당할 위험성이 크게 준다는 이야기 좀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찾아뵙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